전문가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좀 속보로 오늘 신규 확진자 수치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보면 국내 감염 사례가 47명입니다. 네. 서울이 25명, 경기가 16명,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발표됐었던 그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남대문 시장 그리고 어린이집 확진 그 이후에 또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상가 이런 중심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롯데리아 그런 매장에서의 감염이나 교회 감염 같은 경우 우리가 시기를 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 자체가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 N차 감염이 된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뭐 회의라든지 이런 모임을 하시는 경우 대부분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오랜 장시간 뭐 식사와 이런 뭐 회의나 모임을 갖다 보니까 가족 간 감염에 준할 정도로 밀접 접촉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중에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모임을 가진 게 이제 6일이었고요. 확진 판정을 이제 닷새, 엿새 정도가 지난 후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각각의 지점에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손님들도 좀 전수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우선 손님을 대접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뭐 손을 통한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또 손님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한 경우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기간을 따져보니까 6일 날 지금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지점에 있는 점장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다 어느 분이 지표한다는지 지금 확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점의 모든 분들이 지금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다녀간 분 중에 6일을 기점으로 2, 3일 앞쪽으로 한 3일부터 11일까지 매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표 환자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셔서 고양시에 지금 교회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와의 연관성을 일부 추정하는 차원도 있어서 이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요? 시간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반석교회가 5일날 진단이 되고 이분들 6일날 모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지금 조금 확진하기는 빠를 것 같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지역 고양시 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온 거로 봐서는 아마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누군가가 전파가 된 것 같고 그 고리를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례가 회의 이후에 회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이런 모임이나 회식 이런 것들 자제하다가 좀 방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번 사례가 좀 경각심을 울려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를 때 많이들 공포심을 가지고 그래서 모임들을 안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느슨해지면서 미루던 회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사실 거의 19명, 20명에 가까운 분들이 간단히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 후에 식사도 하시고 2차 호프집도 가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6시간 이상이 아마 장시간 동안 밀접하게 접촉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감염의 위험이 높죠. 그분 중에 누가 감염자인지 지금 아실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떤 모임을 갖든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식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명이 모이는 회식은 조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초기보다도 지금 최근 7, 8월이 더 해외 감염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더 많이 빠졌고 초기에는 대구라는 한 지역에서 발생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서울, 경기, 부산처럼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위험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할리스 커피숍에서의 확진 사례 이후에 카페 내 방역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양평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네. 확진자가 다녀갔던 걸로 확인되면서 일정 부분 이 매장 영업이 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매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새롭게 발표됐던 이런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이 새로 이제 카페나 그런 데 지침이 바뀌기는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거리 두기라든지 그리고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는다. 그리고 가능하면 야외에서 좀 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안에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좋고 방역 수칙에 대한 뭐 포스터도 붙이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2시간마다 환기하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서 사실은 이게 마시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하러 카페를 주로 가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경우에 사실 거리두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점이라든지 마스크를 대기할 때는 쓰고 있지만 앉아서 차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한 그런 방역 수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테이블에 이런 가림막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조금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롯데리아나 스타벅스나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연관이 되는 거 보면 이들 기업들이 좀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점을 조금 예. 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용인에서도 이틀 동안 고등학생들이 5명 확진을 받았습니다. 주말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월요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다고 해요. 학교는 각각 다르지만 뭐 학원가나 번화가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방학 시즌에도 감염병 관리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을 거의 가죠. 특히 네. 고등학생이니까 학원 자체에서도 지금 조금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학생들이 이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뭐 식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조금 뭐 PC방이나 그런 데도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겹치는 생활권에서 감염자가 나올 수 있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벌써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렇게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등교를 앞두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학력 평가에 어떤 평준화가 조금 문제가 오면서 전면 등교를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 예. 1학기 때 학교 방역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감염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도 초반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등교에 대한 이런 문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좀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경기도 용인에서의 나온 학생들 확진 이외에도 울산에 있는 중학교. 북구 천곡중학교에서도 이제 확진 네, 판정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울산 내에 있는 확진자의 가족 내 감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같이 이제 집에 있다가 확진이 됐고 같이 노래 연습장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걸 보면 전면 등교 앞서서도 교육 당국이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의료계 쪽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인적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학교는 등교를 안 했지만 학생들의 감염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얘기죠. 40% 이상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이미 CDC에서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는 안 가지만 아까 학원이라든지 이런 PC방, 노래방을 거쳐가면서 많은 경우 또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학교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정책을 얼마나 확진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해외에서 유입이나 해외 상태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수도권은 밀도가 높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전면 등교보다는 지금 고3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수업 때문에 등교를 조금 더 자주 하더라도 그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게 등교를 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논산에 입소한 훈련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입소한 다음 날에 확진이 됐고요. 어쨌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입소한 교육생들하고요. 근데 15명이 방을 한 방을 썼는데 훈련소 환경 보면 잘 때 1m도 안 떨어져서 다닥다닥 붙어서 잡니다. 네. 그래서 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같이 입소한 8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검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14명은 전원 음성이 나왔고 800명도 검사는 지금 1차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관을 사용한 14명에 대해서는 1인실에 지금 격리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800명은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를 해서 15일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할 예정이고 그때 음성이 나오면 다시 훈련소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이제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 지침에 따라서 권고 수준에서만 그쳤다고 한다면 이번엔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좀 단행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면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이나 이런 이제 결혼 시즌이 되니까 정부에서 아마 지침을 다시 내린 네. 것 같고요. 사실 결혼식장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대부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뷔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방역 관리자도 지정이 돼야 되고 출입 명부 작성, QR 코드나 수리 명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마스크는 음식을 담을 때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 집게를 사용할 때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전자 출입 명부나 열 화상 카메라 그리고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티커도 좀 붙여주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